자, J리그컵 첫 번째 경기 이와타 대 쇼나. 자, 이 경기는 이제 16강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 결장. 자, 그리고 쇼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쇼난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쇼난이 2대0 승리를 거두며 이제 2점의 리드를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전에서 뭐 크록스, 그리고 이제 마스위켄, 그리고 이제 히카루 토아 같은 주축 선수들을 선발 라인업에서 전부 좀 제외했다 보니까 이제 1차전 선발 라인업 자체가 많이 좀 약한 상태로 이제 좀 출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쇼나한테 2점 차로 좀 지고 있을 때 뒤늦게나마 이제 마즈켄과 이제 히카루들을 이제 교체 출전 좀 시켰지만 크게 좀 의미는 좀 없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뭐 1차전에서 했고 이바타의 좀 라인업 운영이 약간 좀 뭐 의문이 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약간 좀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서 이제 쇼나한테 이제 2점 차 패배를 좀 당하고 2차전으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쇼난 입장에서는 이미 2점 리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급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템포를 좀 늦춘 채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일단 뭐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제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경기다 보니까 평소처럼 이제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어느 정도 좀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 1차전과는 사뭇 좀 다른 경기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쇼란이 좀 공격을 좀 주도했지만, 그래도 이번 2차전은 이제 이와타가 공격을 더 좀 주도할 수 있는 경기라고도 보여져요.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보다는 홈에서의 그런 좀 전진성이랑 좀 공격 전개가 이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좀 홈 이점도 어느 정도 잘 좀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제 1차전에서의 그런 이와타의 좀 선발 라인업은 뭐 거의 좀 진짜 뭐 좀 최악에 가까웠을 정도로 뭐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뭐 2차전에서는 뭐 1차전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선발 라인업을 좀 기용하지 않을까 좀 싶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좀 기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 뭐 2차전에서는 그래도 이와타가 좀 최소한 패배는 좀 면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8강에 올라갈 팀은 그래도 쇼난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뭐 2차전에서만큼은 이와타가 그래도 홈에서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저는 이거는 승패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바타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바타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이바타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바타 프랜스, 어느 반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로시마 대 후쿠오카 경기. 자, 일단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후쿠오카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후쿠오카가 1대0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점의 리드를 아는 채 이제 2차전을 치르게 된 그렇죠 후쿠오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 좀 1차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프리뷰를 해보자면은 일단 뭐 홈에서 후쿠오카가 이제 히로시마의 공격 루트를 좀 잘 좀 차단하면서 이제 공격을 좀 잘 제어해 굉장히 좀 견고한 수비를 좀 보였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히로시마의 공격을 좀 잘 좀 틀어 막으면서 결국 승리를 거둔 후쿠오카라고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다만 근데 이제 이번에는 후쿠오카가 이제 홈이 아닌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르고, 그리고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경기력이나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조직력이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1차전처럼 이제 후쿠오카가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히로시마가 후쿠오카 상대로 홈에서는 이제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당장 최근 뭐 리그 경기에서도 히로시마가 홈에서 이제 승리를 거둔 전적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경기 역시 이제 지난 이제 1차전과는 좀 사뭇 좀 다른 경기 양상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는 매번 이제 실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이제 후반이 좀 불안정하면서 턴오버도 어느 정도 많은 그런 좀 후쿠오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후쿠오카 상대로 이번에는 히로시마가 그래도 공격을 잘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가 솔직히 뭐 2번 연속 좀 당할 그런 좀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요소들을 좀 1968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1968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렸을 때 그래도 이번에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히로시마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8강에 진출할 팀 또한 이제 히로시마가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히로시마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히로시마가 이제 후쿠오카의 수비를 어느 정도 잘 이제 좀 공략하면서 좀 득점을 그래도 이제 올린다는 전제하에 오버까지도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 FC 대 이제 세레소. 자, 일단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레소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세레소 오사카가 4대1 대승을 좀 거두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뭐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좀 기용하면서 컵 경기는 이제 일찍이 좀 포기한다는 스탠스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 이런 좀 요코하마의 좀 스탠스를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2차전 역시 이제 그렇게 뭐 기대되는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거다. 그렇게 보기는 많이 좀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전에서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양 팀 다 굳이 무리하게 지금 주전 라인업을 기용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이따가 이제 3일 후에 이제 FA컵 경기까지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양 팀 다 뭐 어느 정도 좀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두 팀 다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요코하마는 이미 1차전부터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좀 기용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지난 1차전과 비슷한 그런 좀 선발 라인업을 좀 기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세레소 오사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1차전에서 3점 차로 이겨서 이제 3점의 리드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굳이 뭐 급하게 좀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세레소 오사카의 좀 플레이 템포는 다소 좀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뭐 템포를 좀 끌어올려서 이제 뭐 트랜지션한 공격이 안 되고,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제 3골 이상을 좀 넣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공격에서의 지금 폭발성도 좀 없기 때문에 이제 요코하마가 지금 뭐 이겨야 된다는 뭐 경기라고 봐도 지금 뭐 공격에서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제 요코하마의 그런 좀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요코하마의 뭐 공격을 좀 봤을 때는 뭐 3점 차를 좀 뒤집을 만한 좀 저력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뭐 8강 진출은 세레소 오사카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지 않았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뭐 그러다 보면 일단은 뭐 대체로 뭐 경기 템포는 느리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두 팀 다 뭐 라인업 변수가 좀 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요코하마가 세레스 오사카 상대로 이기는 그림은 좀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이제 세레스 오사카 승무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이제 차라리 고배당잡이로 세레스 오사카 헨무나 안 그래도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래도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와 대 이제 도쿄 베르디. 자, 일단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16강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베르디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가시와가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대0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자, 거기서 최근 좀 주춤한 그쪽 가시와였는데, 그것도 이제 직전 경기 대승을 좀 통해서 다시 좀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 경기 역시 뭐 가시와가 이미 1차전에서 대승을 좀 거뒀기 때문에 이제 이번 2차전에서는 이제 비교적 좀 템포를 늦춰 이제 운영 쪽에 더 포커스를 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3점차 열세를 원정에서 뒤집기는 많이 좀 역부족하기 때문에 이 경기보다는 3일 후에 있을 이제 FA컵 경기에 더 포커스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까 뭐 이제 요코하마와 이제 세레소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힘을 빼고 나올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라인업 변수가 큰 경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지금 가시와와 그런 베르디의 경기력 차이가 어느 정도 좀 크고, 그리고 이제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좀 홈에서 훨씬 더 그래도 이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번 경기 역시 가시와가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좀 뭐 8강에 좀 진출하는 그런 좀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배당 대비 차라리 뭐 가시와 사이드를 이제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가시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시와 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J리그컵 4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2 경기. 인천 대 이제 부천. 자, 일단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팀 내 핵심 포워드의 무고사가 지금 결장 중인 이제 인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천 역시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부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주축 포워드인 갈레구가 결장 중이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양 팀 다 그래도 이제 포워드에 그래도 좀 코어 이제 선수들 1명씩 결장 중인 상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리그 8연승을 좀 거두며 이제 긴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리그 최악체인 천안시티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긴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게다가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이 2점 앞서던 경기를 좀 따라잡히며 무승부를 좀 거둔 거기 때문에 이제 인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이 큰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잘 나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한번 삐끗한 그런 좀 인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부천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이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수원 삼성 상대로 4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부천 역시 이제 흐름이 좋다가 이제 한번 끊긴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인천이 비교적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
인천의 빌드업을 좀 최대한 그래도 좀 방해하며 좀 턴오버를 좀 유발해 역습으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인천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그래도 자기 페이스대로 잘 좀 유지할 것으로 잘 이제 운영할 것으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압박 강도를 좀 높여서 이제 전방 압박 좀 강하게 좀 가져가 이제 좀 턴오버를 유발해 좀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만 이제 직접 뭐 천안시티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대체로 이제 인천의 수비는 좀 견고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압박 대응도 좀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부천의 압박을 인천이 좀 잘 대응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되려 뭐 최근 좀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리고, 그리고 라인 조율이 잘 안 되는 그렇죠 부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천 상대로 이제 인천이 더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부천이 좀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간다고 해도 되려 이제 실점 위험이 큰 팀은 이제 오히려 부천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한번 이제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무고사가 빠진 거는 이제 인천의 공격에 있어 어느 정도 타격이 좀 클 수 있지만 현재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무고사를 좀 제외해도 공격 옵션이 워낙 좀 다양하고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무고사의 좀 부재를 잘 좀 메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좀 이제 전력,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공수 밸런스 모두 이제 인천이 더 우세하고, 이제 이번 시즌 인천이 홈에서 이제 패가 없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현재는 지금 홈 4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홈 강세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인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좀 천안 시티전에서의 그런 좀 저조한 결과를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좀 만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인천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승의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포 대 천안시티 경기. 자, 일단 김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결과 상관없이 대체로 이제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였지만 직전 이제 아산전에서는 결과는 물론 이제 경기 내용도 좋지 않으면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뭐 김포 같은 경우에는 3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중으로 좀 좀처럼 좀 흐름도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1인 이제 인천 상대로 홈에서 극적인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뭐 3대1로 좀 지고 있던 경기를 이제 교체로 출전한 이제 이정희 선수가 멀티골을 좀 넣으며 결국 이제 3대3 무승부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빠다함님 만들었다고 볼수 있죠.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빠담님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고, 자, 물론 이제 이번 시즌 전체를 좀 봤을 때 이제 김포의 행보가 더 좋긴 하지만 최근 이제 김포의 페이스는 그리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이기는 경기가 좀 없긴 하지만 직전 이제 인천전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어느 정도 좀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든 거는 이제 생각보다 꽤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약간 좀 직전 경기 좀 결과로 인해 이제 천안시티 좀 선수들 사기도 이제 크게 좀 오를 수 있다는 요소를 좀 고려하면은 분위기는 되려 지금 천안시티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이제 컵 경기에서 맞붙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김포가 연장전 끝에 이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좀처럼 좀 천안시티의 수비를 잘 공략을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컵 경기에서의 좀 경기 내용도 이제 양 팀 다 좀 박빙이었습니다. 예. 자,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두 팀 다 용병 선수들을 이제 전부 다 출전을 시키질 않았기 때문에 뭐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컵 경기에서 이제 천안시티가 뭐 김포 상대로 이제 굉장히 좀 잘 비웠다는 거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요 경기는 지금 뭐 천안시티가 원정 전패라고 해도, 김포의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김포의 좀 정배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에는, 좀 다소 좀 리스크가 큰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천안시티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을 봤을 때는 천안시티 프랜스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K리그2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네이션스 리그 경기 독일 대 프랑스. 자, 이 경기는 이제 3, 4위 결정전입니다. 자,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시할라, 그리고 우리거, 그리고 피색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덴벨레, 그리고 지금 말콜라, 그리고 푼데, 그리고 지금 살리바,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일단 뭐 덴벨레 좀 결장은 이제 공격에서 좀 타격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와 더불어 지금 여전히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큰 그죠 프랑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두 팀 같은 경우에는 4강에서 각각 이제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상대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강에서 비르츠가 좀 복귀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좀 생각보다 공격이 좀 잘 안 풀렸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무시할라의 공백이 좀 크게 느껴진 그런 좀 지난 좀 4강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때 스페인 상대로 4대 0으로 지던 경기를 이제 1점 차까지 좀 따라잡는 좀 저력을 좀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동점까지 만들지 못하며 이제 스페인 상대로 좀 패배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리고 4강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한번 좀 프리뷰를 해봤네요. 자, 일단 뭐 현재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나 이제 침투에 좀 취약하면서 지금 수비 조직력이 안 좋은 상태고, 그리고 프랑스 역시 지금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크면서 이제 많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두 팀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은 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뭐 무시할라와 같이 이제 혼자서 수비를 지금 뒤흔들 만한 선수가 좀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격이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가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비해 이제 공격 루트도 좀 다양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비르츠가 좀 돌아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좀 생각보다는 공격이 뭐 좋지가 못했고, 오히려 좀 지금 무시할라의 이제 공격에서의 영향력이 이제 좀 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무시할라의 이탈이 이제 대려 좀 독일한테는 더 타격이 크다고도 볼 수가 있었죠. 네, 좀. 자, 그만큼 확실히 지금 뭐 무시할라의 그런 좀 공격에서 영향력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무시할라가 빠진 이제 직전 좀 4강전에서는 독일이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공격력을 좀 보였다. 그리고 이제 전개도 솔직히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투박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좀 독일과 달리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바페 그리고 이제 올리세와 같이 이제 수비를 좀 뒤흔들 만한 좀 선수가 많고, 그리고 독일에 비해 이제 공격 옵션이 좀 다양하면서 더 다채롭게 지금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덴벨레 쪽 결정은 좀 많이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여전히 좀 공격 옵션이 좀 다양하고, 그리고 독일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금 포워드진이 훨씬 더 좀 막강한 그런 좀 프랑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오히려 프랑스의 좀 공격이 더 기대치가 높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공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력도 프랑스가 더 우세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4강전에서의 좀 퍼포먼스도 이제 프랑스가 더 좋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프랑스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3위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프랑스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거를 기준점을 좀 3.5로 줬는데 3.5는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이걸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프랑스가 좀 수비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크긴 하지만 이제 직전 경기 또 독일의 좀 공격적으로 했을 때는 제 아무리 지금 뭐 수비가 많이 좀 결장 중인 프랑스가 상대라고 해도 좀 생각보다는 기대치가 좀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게다가 이제 이 경기가 뭐 3, 4위전 결정전이라는 그 좀 중요한 경기라는 걸 좀 고려했을 때는 기준점이 3.5 거는 좀 생각보다는 좀 높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스 프랜승,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이제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망의 이제 네이션스 리그 이제 결승전 경기, 포르투갈 대 스페인. 자, 그리고 이 경기는 독일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원정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팀한테 있어서. 자, 일단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칸셀루가 결장,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드리, 그리고 이제 페란 토레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많이 좀 떨어진 편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독일 상대로는 원정에서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포르투갈의 원정 경기 중에서 이제 직전 4강전이 가장 좀 좋은 원정 경기력을 좀 보였던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결승전에 좀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강전에서 프랑스를 꺾으며 이제 결승전에 좀 진출했지만 이제 한때 4대 0으로 이기던 경기를 1점 차까지 좀 따라잡히면서 수비가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뭐 스페인의 좀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좀 떨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프랑스의 공격이 좀 워낙 좀 날카로웠던 것도 이제 좀 한몫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좀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스페인이 뭐 프랑스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이제 후반전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프랑스의 좀 후반 경기력이 훨씬 더 좋았던 경기였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뭐 4강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포르투갈이 직전 독일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긴 했지만, 자, 그럼에도 여전히 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은 좀 불안정하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많이 좀 적을 정도로 대체로 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좋기 때문에 이 경기가 중립구장에서 경기를 좀 치르는 것은 오히려 이제 스페인한테 훨씬 더 이제 메리트가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확실히 좀 기복 면에서도 이제 스페인은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이제 원정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좀 보였다고는 하나 언제든 다시 좀 저점의 원정 경기력을 좀 보여도 이제 전혀 좀 할 말 없는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의 안정성은 이제 스페인이 더 높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뭐 전력을 좀 봤을 때도 뭐 현재 뭐 공격부터 뭐 수비까지 전부 좀 스페인이 우세하면 우세했지 이제 밀릴 게 없는 상태고, 그리고 뭐 전반적인 좀 조직력, 그리고 밸런스도 스페인이 더 낫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제 스페인이 좀 포르투갈을 꺾고 이제 네이션스 리그 2연속 우승을 좀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물론 이제 뭐 직전 경기에 직전 프랑스전에서 스페인이 좀 생각보다는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뭐 이번 결승전까지 뭐 포르투갈 상대로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좀 노출할 거라고는 좀 보지가 않고, 이제 스페인이 좀 잘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간다고만 하면은 그래도 이제 결승전에서 우승할 팀은 스페인이 좀 되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스페인 승 쪽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봤을 때는 스페인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승에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자, 일단 오후에 있을 이제 J2 리그 두 경기 이제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미야 대 이제 에이메. 자, 요거는 네, 오미야 쪽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 경기는 뭐 에이메가 이제 뭐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지금 뭐 오미야 상대로 에이메가 이제 홈이라고 해도 뭐 오미야 상대로 솔직히 뭐 이제 승리를 기대하기는 많이 어려운데 지금 원정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쪽 에이메인 걸 고려하면은 더더욱 승산이 또 없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무난히 좀 오미야가 좀 이제 이기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봅니다. 이게 좀 너무 좀 아침이다 보니까 발음이 좀 뭉개진 점 이제 양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오미야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도야마 대 이제 미토. 자, 확실히 지금 미토 같은 경우는 뭐 리그에서 계속해서 좀 긴 연승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제 좀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뭐 원정 그래도 미토의 좀 정배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저는 다 좀 껄끄러운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미토 승무 쪽 사이드를 보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미토가 이긴다고 해도 그냥 한번 좀 1점 정도의 승.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무승부 보는 경기. 그래서 고배당 잡으로 요거는 햄무알 무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그리고 이제 J리그 컵 그리고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 대한 이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